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똑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엔 의사가 가장 무서워하는 병, 기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흉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는 어떤 병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엑스레이를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엑스레이에 요렇게 경계가 그려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적인 펜은 이제 오른쪽 펜인데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공간이 넓죠? 그런데 기흉이 생긴 펜은 원래는 이렇게 경계가 지어졌어야 되는데 쪼그라들어서 이 안에 공간에 이제 공기가 차는 겁니다. 그래서 기흉, 공기 기자에 가슴 흉자 써서 기흉이라는 진단을 만드는 거죠. CT를 한번 재생시켜서 드려볼게요. 느낌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검은 부분도 보이시죠? 이렇게 검은 부분이 공기가 찬 공간이고 폐가 쪼그라들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정상적인 폐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 폐는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아주 짜부돼 있죠. 이렇게 짜부러들어 있는 거. 여기 안에는 다 공기가 차 있는 거고. 그래서 기흉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1차성 기흉이라고 그래서 키 크고 마른 남자, 저처럼 이제 키 크고 마른 남자, 키는 큰지 모르겠지만 말랐습니다. 그리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 저는 담배는 태우지는 않는데 주변에서 친구들이 좀 많이 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을 하는 경우를 1차성 기흉이라고 하고요. 2차성 기흉은 이제 폐에 질환이 있는 분들, 뭐 폐암이나 폐렴이나 만성으로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분들이 기침을 헐렁 하다가 약한 폐포가 파열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외상성 기흉은 상해, 칼로 찔린다든지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든지 추락 사고죠. 이런 게 있을 때 외상성 기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가장 흔한 것들이 이제 흉통이에요. 흉통.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옆구리가 굉장히 결리게 아프고, 이건 제가 경험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 호흡이 가빠질 수도 있고 숨을 쉬는 게 굉장히 불편한 기분이 듭니다. 정상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숨이 찬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평소보다 막 가쁜 것 같기도 하고 얼차려 받고 난 다음에 헉헉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과호흡 증상처럼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 기침이 콜록콜록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단은 응급실에서 딱 들어오면요, 멀리서 널 보았을 때 호흡곤란이다, 그 다음에 흉벽에 통증이 있다, 숨 쉴 때 아프다 이러면요, 멀리서 저기서 응급실에서 20-30m 전방에서도 와도 알 수가 있어요. 딱 그 특유의 체형이 있습니다. 특유의 체격이 있어서 젊은 애가 갑자기 숨도 못 쉬겠고 흉통도 있고 말랐다, 그러면은 기흉을 이제 깔고 들어가죠. 응급실을 봤을 때는. 그 다음에는 앞에 보셨던 엑스레이라든지 가슴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치료는 일단은 처음 발생했다, 첫 번째 기흉이다 그러면 산소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이 많지가 않다거나 하면 산소 치료를 하면서 아까 엑스레이에서 보여드렸던 공기가 빠져났던 부분이 산소를 투입을 하게 되면은 점점 넓어져서 폐가 펴지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 밖으로 빠져나왔던 공기가 흡수가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2차, 3차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수술 가기 전에 응급실이나 병동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흉관을 넣는 거고요. 뒤에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내시경을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가슴을 째서 터진 부분을 이제 쐐기 절제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응급실에서 흉관을 넣는 거고요. 여기 끝에 보시면 이렇게 흉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는 이제 구현이 안 돼 있는데 조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럼 구멍을 통해서 바깥으로 샜던 공기가 다시 빠져나올 수 있게,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게 모아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아까 전에 폐가 이렇게 짜부러져 있었는데 좀 펴졌죠. 펴져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넣은 것만으로도 폐가 펴졌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응급실에서 아니면 병동에서 응급처치로 하는 거고요. 근본적으로 터진 부분을 절제를 해줘야겠죠. 봉합을 해주고
기흉이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요. 기흉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긴장성 기흉이라고 해서 뭔가 이제 심장을 압박을 해서 혈액순환이 갑자기 떨어집니다. 그래서 쇼크가 돼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원리냐면,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아까 폐가 정상적으로 펴져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폐가 쪼그라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점점 밀리다가 어디까지 밀려요? 심장을 압박을 하는 거야. 심장을. 얘는 심장이에요. 심장.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얘 심장은 피를 받아서 피를 다시 내보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는 거죠. 이런 작용들을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갑자기 쇼크가 옵니다. 쇼크. 그럼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사바늘 같은 거를 꽂아가지고 공기를 빼어내는 시술을 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 공간에다가 주사바늘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긴장성 기흉을 치료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응급실에서도 종종 합니다. 그 흉관을 넣어야 되는데 흉관을 준비하기 전에 뭐 시간이 1, 2분 걸릴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라도 굵은 니드를 사용을 해서 주사바늘을 사용을 해서 공기를 빼내는 시술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몇 번은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슈 하고 공기가 새어나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 다음에 다시 흉관을 집어넣어서 환자분을 회복을 시키는 경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해서 갑자기 숨이 가빠진다, 흉통이 생겼다, 없던 기침이 생긴다 그러면 기흉뿐만 아니라 긴장성 기흉의 발생을 생각을 하셔서 응급실로 오셔서 엑스레이나 CT 찍고 진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를 드릴게요. 오늘 간단히 기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파에 바람 드는 병인데 이게 간단한 병이 아닙니다. 진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고 우스갯소리로 허파에 바람 들었다는 소리라도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무서워요.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